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40대에서도 처음으로 암을 제치고 자살이 사망 원인 1위가 됐는데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4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자살 사망자 수가 14,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800명 늘었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자살률은 29명으로 전년 대비 2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간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였지만 이제는 경제 허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데요. 40대 사망 원인 1위가 된 건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4년 이후 계속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씻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의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의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Z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녹 십자.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려온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아빠, 또 운전 중에 폰 보고 있지? 아빠 앞만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말고 삼방주시. 네, 공주님.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산타페는 모든 트임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3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 병원 솔루션, 피부 미용, 재활, 스마트 헬스케어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궤도 난법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일이죠. 영주시의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공식이 열립니다. 잠시 후 영주시 김명자 기업지원실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궤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미끄러지거나 부딪히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가 왕왕 있죠. 뭐 교통사고, 또 학교 생활에서의 사고, 식당에서 사고, 수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생활 속 상해에 대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로 상처를 입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유치원이나 초, 중, 고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 생활 중에 상해를 입는다면 공공기관인 학교안전공제에서 상당 부분 보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은 관련 치료비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미래소득 상실분에 대한 점 등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라는 공공기관이 보상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초, 중 등 학교에서의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기관과 제도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네. 오늘은 최근 나온 흥미로운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판결이죠? 네, 그 목욕탕에서 수건을 밟고 넘어져서 골절사강을 입은 고객이 목욕탕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2022년 7월에 사우나에 A씨가 방문을 했는데 때마침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좀 이제 똑똑 새어져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사우나 측에서 바닥에 수건을 깔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두었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습니다. 비가 올 때도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많죠. 근데 이 A씨가 사우나 탈의실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수건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이제 그 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꽈랑 하고 넘어진 거죠. 네. 그래서 2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손해를 이제 청구하면서 이제 미끄럼이나 낙상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또 이용객의 접근을 막는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 점을 근거로 입원비 또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인데요.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제 그 목욕탕을 관리하는 비법인이죠. 여기가 시설물 관리 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미끄럼이나 낙상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접근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100% 잘못이 있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에 A씨가 바닥을 살피면서 이동했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그 목욕탕을 운영하는 비법인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라는 이제 그 1심 판결 결과가 이제 오늘 보도되고 따끈따끈한 판결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딱 보도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심 판결을 보면은 비단 목욕탕뿐만 아니라 결국 미끄러운 바닥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이걸 선제적으로 탕 내나 탈의실 또는 그 바닥에 미끄러움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 주변으로 못 가게 한 단일 한 조치를 취해서 그 사고도 막고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예, 실제로 이제 어떤 사우나를 가보면 탕 내에도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잘 보이는 표지로 플라스틱으로 해서 미끄럽습니다. 주의하세요 이런 걸 많이 해놨거든요. 때로는 이 바나나 모양으로 세워놓기도 합니다. 아하. 미끄러다고요. 네. 아이디어 상품인데요. 이러한 조처들은 물론 그런 설치를 하는 데에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걸 설치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추후 법률 비용이 들 걸 생각하면은 예방적 비용으로는 아주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이에 더 나아가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문제입니다. 시끄럽죠.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예, 그렇습니다. 요즘 점점 안전이 강화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만일 어떠한 업체에서 직원이 미끄러짐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은 네. 이것은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으로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투트랙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네. 수사 내지 조사가 진행되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노동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 노동청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또 수사권이 있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양 기관에서 이 직장 내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정말 그 타격이 크죠.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라셀 사건에서 회사 대표와 아들인 회사 대표 그리고 아들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이 1심에서 선고되었는데요. 이게 이틀 전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책임자 등은 회사 내지 업체 내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예전보다 강화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화했는데요. 이렇게 법제 사회가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그리고 전문 업체 등을 통한 안전 위해 요소의 사전 발견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또한 중요한 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비단 이런 중대재해처벌이란 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규모 업체나 기업의 경우에도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고 우리 좀 소규모 사업체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또는 입법론적으로 고민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그 현재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업체 기업의 경우에는 참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내지 공공기관에서 전부 내지 상당 부분을 부담해서 지원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건데요. 법만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기업들이 알아서 다 너들 부담으로 비용으로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특히 소규모 영세 기업의 경우에는 참 답답한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법은 촘촘하게 만들고 사건이 터지면 막바로 처벌 절차로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인 것입니다. 네. 현재 법 규정을 보면은 처벌 위주로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사고는 잘 줄어들지 않는다는 통계를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점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 기업 내의 사망사고, 상해사고를 근절하는 것이 그 목적이거든요. 네. 그런 이상 형벌이라는 목적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아울러서 기업의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반도체 보조금, 청년 창업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이 많은데요. 이제 시대의 변화와 법령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이나 소규모 업체에 안전지원 보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안전사고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 또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행정적 인센티브를 보다 적극적으로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법 규정을 보면 처벌 위주로 돌아가는 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차라리 보조금을 확충해서 이런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참 요즘 제가 지역에 살면서 우리 경북 북부 같으면 중소규모 업체나 소규모 업체 경우 굉장히 채산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모두 법이 하는 거 세밀하게 다 하라 하면은 어쩌니 기업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네. 이러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면요. 그 경상북도 A 구운이죠. 우리 많죠. 구운이 많은데 그 구운에 놀러온 관광객이 있었는데 네. 마을 그 민가 옆에 있던 또랑에 발이 빠져서 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그 많이 아프셨죠. 그래 A 관광객이 상해를 입은 후에 병원 진료 받고 진료비를 일부를 이제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냈죠. 그리고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A 군을 상대로 너네들이 또랑 위험하게 관리했으니까 진료비 다 내달라 이렇게 구상권 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 참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은 이 전국의 또랑 다 메워야 되거나 이 조치하느라 돈이 엄청 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중요한 소송이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이제 시간이 자정으로서 매우 늦었고 또 주변에 가돌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도는 확보되었는 점, 그리고 군 지역 특히 읍이 아니라 면부의 특성상 민가 옆에 이제 농수로 내지 도랑의 존재는 특이한 것이 아닌 점, 이러한 농촌 마을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은 이제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 이래봐서 원고의 청구를 다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A 군의 그 군이라고 하죠. 그 A 군은 사람이 아닙니다. 군, 네, 뭐 한 시군한테 군에. 군인데요.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몇 대 몇 이렇게 과실 비율을 정해서 얼마에 하는 지급하라 이렇게 목욕탕 판결처럼 났을 것인데 A 군에 대해서는 이 도랑 설치에 대해서 하자 이 과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 나서 전부 이제 원고 패소, 그 A 군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거 제가 사실 결론에서 전부 승소한 거라 잘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제 자랑이기도 합니다만, 네. 이 사실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나 어떤 시골 지역에 관광이나 업무차 방문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야간에 산책을 할 경우에는 도랑이나 기타 지형지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이라고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또 식당에서 삼겹살 자시다가 오돌뼈 씹고 그 오돌오돌한 뼈 있다 아닙니까? 네. 그거 씹고 이제 치아가 부러진 사건에서 대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하거진 판례도 있는데 네. 그러나 각 사람마다 좀 상황이 다 달라서 세부상에다 책임이 오돌뼈 사건 경우 무조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정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의 경우에는 오돌뼈에 대한 주의 문구를 충분히 게시하는 것도 좀 권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네. 아이들 유치원, 학교에서의 사고 경우에는 우리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기업이나 업체의 경우에는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위의 요소를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미끄러짐이나 치아 파절 등 크고 작은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주의 문구를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있고 그걸 하나하나 작고 크고 할 필요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또 정부 또 한 법만 덜렁 만들어 놓고 지켜라 그리고 처벌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등으로 당근을 많이 제시해서 기업의 안전 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일상생활 속 상해에 대한 법률 문제에 대해 이모저모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6시 25분 3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영주시의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드디어 내일 기공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영주시 김명자 기업지원실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주시청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네, 일단 먼저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영주시 적서동 및 문수면 건선리 일원에 약 36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내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벌목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분양 면적은 약 21만 평에 분양 예정가는 평당 50만 원으로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 핵심 기반인 베어링 국산화와 직접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개발공사 3자 실시 협약을 맺고 현재 27년 준공을 목표로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3천억 규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약 6천 명의 지역 일자리와 함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9월 26일 내일이죠. 영주 네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이 열리는데요. 네. 이번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영주 시민들에게 전하고픈 말씀도 있을까요? 네, 내일 기공식이 오후 1시 15분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오후 2시부터 KTNG 정문 맞은편에서 기공식을 합니다. 네. 이번 기공식은 단순히 첫삽을 뜨는 행사가 아니라 2018년 후보지 선정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시민, 지자체, 정부가 힘을 모아온 결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입니다. 특히 영주는 현재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이번 국가산단 조성이 지역 산업 생태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공식은 영주가 대한민국 제조 혁신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국가산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기술 혁신을 이루며 시민은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첫삽이 곧 영주의 내일을 열어가는 문이라는 마음으로 기공식에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목적과 또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예, 산업단지의 이제 1차 목적은 베어링 산업 자립화입니다. 네. 베어링은 자동차, 철강, 로봇 등 거의 모든 기계에 필수적인 부품이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영주 국가산단은 베어링 국산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통한 국가 제조업 기반 강화라는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외 관련 기업 집적에 따른 산업 생태계 형성과 지역 중소기업 성장 및 지역 내 부가가치 확대, 국가적 자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되며 특히 약 8천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와 연간 약 749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 연간 약 62억 원의 세수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영주가 대한민국 제조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가산단에 입주할 주요 유치 업종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예, 국토부 고시에 따라서 저희들 베어링 산업을 중심으로 금속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및 기타 운송 장비, 그리고 석유 정제품 및 고무 플라스틱, 전자 부품 및 통신 장비, 화학 물질, 비금속 광물, 종이 제품 관련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류업까지 다양한 업종인 16개 업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통해, 어떤 연계 효과가 가져올 걸로 기대하십니까? 이를 통해서 저희들 베어링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원자재, 부품 공급기업, 전자화학기업 등 연간 산업이 함께 모여서 다층적 산업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이 과정에서 영주 지역의 기계 철강, 전자 관련 중소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지역 산업과 상생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기대합니다. 이렇게 국가산단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면 기업 유치와 투자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요? 예, 저희 영주시는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함께 연구개발하고 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요. 네. 현재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와 경영 소재 융복합 기술센터를 건립해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기업 유치 활동을 활성화를 위해서 입지 시설 보조금, 대규모 투자 지원금 등 다양한 기업 투자 지원금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입주 희망 기업의 맞춤형 지원 제도를 계속하여 발굴하며 노력 중에 있고요. 산업단지 조성 후에는 국내외 베어링 전문 기업과 부품 소재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입주 기업 간 공동 연구 개발, 공동 인프라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혁신 시너지가 커질 것입니다. 이로써 영주는 단순한 지역 산업단지를 넘어 글로벌 베어링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 또 수용 재결, 이게 큰 과제였잖아요. 네. 현재 보상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저희들이 올 10월까지 토지 취득률을 한 약 78%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 취득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상생함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원만하게 보상을 마무리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또 영주시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영주시에서는 현재 저희들 지역 한류타운 조성 사업,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희망 드림 주택 등 생활 편의시설과 신규 주택 공급 확충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활력센터, 스포츠 컴플렉스 등 문화, 교육, 인프라도 함께 개선해서 근로자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이 마련되어야 기업과 좋은 인재가 함께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노력하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모여드는 활력 있는 도시로 앞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가산단을 준공한 이후에 이 영주시의 미래 청사진까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우리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 거점으로서 영주가 갖는 상징성과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고 영주시는 더욱더 노력해서 영주를 K-베어링 산업의 거점 도시로 키워내겠습니다.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 활력이 넘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잘 사는 영주, 살고 싶은 영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활력 있는 도시 영주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김명자 기업지원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행복하길 바래요 오늘도 어제도 사실 그대 걱정돼 썼다 지워버린 잘 지내만 수십 개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럴 리 없다는 걸 난이 기적이네요 끝까지 내가 원망스러워 미칠 것만 같았겠죠 만나지 말 걸 그랬다며 다 후회했겠죠 미워해서라도 날 잊지 않으려는 그대에게 감히 내가 이런 말 할 자격 없겠지만 제발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슬프지 말고자 나 하나 때문에 아무리 그리워도 초라해지지 마요 행복하게 바래요 미안해요 I never meant to break your heart 만날 땐 널 못 챙겨 난데 이렇게 헤어지니까 너를 챙겨 I'll be sorry forever forever 욕해도 돼 내 핑계로 술 마시고 실수해도 돼 내가 좀 괴롭게 보란듯이 웃어줄 순 없어도 어디 아프지만 말아줘 Be well 내가 원망스러워 미칠 것만 같았겠죠 잘해주지 말 걸 그랬다며 후회했겠죠 미워해서라도 날 간직해주려는 그대에게 감히 내가 이런 말 할 자격 없겠지만 제발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슬프지 말고자 나 하나 때문에 아무리 그리워도 초라해지지 마요 행복하게 바래요 미안해요 나보다 잘해줄 사람 만나길 적어도 나 같지는 않은 사람 만나길 너를 릴 만큼 웃게 해줄 사람 위에 그 눈물 아껴둬요 제발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외롭지 마요 슬프지 말고자 나 하나 때문에 아무리 그리워 초라해지지 마요 행복하게 바래요 미안해요 잘 살아요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듣고 왔고요.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미애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네. 이 산불 특별법이 국회 산불특위를 통과했다. 이걸로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를 네. 통과했습니다. 예, 이제 방금 통과했고요. 네. 그 영덕하고 청송의 피해 주민들 한 30여 분이 올라오셨는데 방청석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다가 이제 통과되면서 이렇게 지역으로 다시 이제 출발한다고 떠나셨습니다. 본회의장을.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이렇게 통과를 해서 최초로 제정되는 산불 재난 특별법이 된 건데요. 여기에는 네. 어떤 걸 골자로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피해 지원과 재건을 위한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두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법률로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위원회 구성과 이 위원회에 피해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원위원회가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법안에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법안 저희 특위가 활동 기간이 원래는 9월 말까지였거든요. 네. 아니다. 10월 말까지였네요. 10월 31일 종료 네, 예정이죠. 10월 31일까지였는데 네. 제가 이제 막 어수선하게 통과하고 막 내려오다 보니까 네. 정신이 없는데 10월 말까지였는데요. 이게 시행령이 개정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12월 말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을 했고 그래서 연장된 이 기간 동안에 시행령에 좀 법안에서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했던 사항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서 가결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지역 재창조의 기틀이 오늘 네.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의 지원 내용에 집이 불에 탄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집은 안 탔는데 가게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탄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분들이 갖는 허탈감이 되게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삶의 현장에서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북은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산불이 그전에는 그래도 생계 기반이었는데 생계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임산 채취물을 받아 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분들이나 송이나 이런 종류들을 수확을 해서 먹고 살았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여기를 뭔가 산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새롭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지원 특별법이 오늘 지금 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조직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일단 네. 검찰청 폐지 또 공소청 신설 이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청 폐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오늘 그 정부조직법안과 관련해서는 네. 통과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융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아직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통과가 됐는데요. 요게 이제 시행되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1년 정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 문제,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지적된 것들은 저희가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이게 검찰조직법에 검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난 긴 세월 동안 검찰이 검찰로서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기소권을 독점함으로 해서 남용하고 그것을 무단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그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매우 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담긴 내용이어서 저는 매우 시적절한 개편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아직 시행을 앞두고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 동안에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융감독 개편은 백지화하기로 했단 말이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백지화라기보단 저희도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총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금융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 소비자들의 신뢰 문제가 굉장히 이들이 보장받지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합의 처리하자라는 것이 정무위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논의가 제대로 안 됐던 이유는 정무위의 위원장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이게 회의 소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무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저희한테 이제 직접 해당하는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금은 기다려주는 걸로 얘기가 되었죠. 그렇군요. 일단은 금융이랑 금관원은 존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의원님이 굉장히 바쁘셔요. 23일이죠. 네. 이틀 전에 광역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거든요. 이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 거죠? 형 그 전에 그 정부조직법은 지금 필리버스터 중이에요. 지금 필리버스터 중이라서 이제 그런데 국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만 24시간 이내는 통과가 되는 거죠. 24시간이 지나면 종료가 되고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후에 표결로 이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통과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이건 저희 경북이나 대구의 민주당 사람들이 이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건데요. 지금 실제로 지방의회가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남이나 호남의 경우는 특정 정당이 그 지방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일당 독점 구조를 깨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갈수록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지방의회에 관심이 떨어지게 되고, 관심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지역 정치가 실종되는 거고, 지역 정치 실종되는 건 저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기초의회 선거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하자. 그다음에 광역의회 선거야말로 무투표 당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 권역별 정당 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그런데 이거를 전국에 동시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다면 무투표 당선율이 매우 높은 대구의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69%가 무투표 당선이었어요. 광주는 55%가 무투표 당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투표 당선율이 유독 높은, 그래서 지방자치가 무실해진 이런 지역의 경우 시범적으로 도입해보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선거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저희 경북에서 꾸준히 내와서 그런지 그래도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지방의 축소는 가속화되는데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럼 뭐가 필요했냐, 지방의회 없애야 된다, 이런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하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늘고 있다라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에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말에는 서울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장애 집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사안으로 장애 집회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미국의 트럼프는 3,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로 네. 인한 수익 배분도 1:9로 하자, 이런 식의 상식적이지 않은 무역 압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 시기에 정부 여당에게 촉구해야 되는 건 한 가지죠.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에 임해라라는 압력을 넣어야 되는 것이 저는 야당이 해야 할 일인데 국민들이 모두 다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은 외면하고 정말 자신들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 과정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 집회를 한다는 것이 네.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얻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장애 집회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 주간의 정치권 이야기, 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들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